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포인트 뉴스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여야 4당의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편안 또 공수처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법안을 바구니에 담아서 패스트트랙 앞까지 가지고 가는 건 원내대표들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바구니를 번쩍 들어서 트랙에 올릴지 말지 이 결정은 오늘 각 당 의원총회 결과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10시에 일제히 열리는데요. 추인을 못 받는 정당이 하나라도 나오면 이 바구니는 패스트트랙에 못 오릅니다. 그 키를 쥔 게 바른미래당입니다. 29명 의원 중에 9명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이제 선거제 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공수처 법안에만 반대하던 의원들이 있죠. 그 의원들이 마음을 돌렸으면 되는 건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돌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명 반대 상황. 자, 바른미래당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만 당의 상황을 좀 먼발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시죠?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개인적인 의견부터 좀 여쭐게요. 그 연동률 50% 적용한 이 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에다가 기소권을 주되 좀 제한적으로 주자는 공수처 법안하고 어제 합의된 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좀 사회가 갖고 있는 거, 특히 이제 진보적인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좀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예.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유토피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도입만 하면 바로 유토피아가 그렇죠. 될 거다라는 네, 환상. 제가 보기에는 뭐 예. 정당 정부 명부시 비례나 공수처나 소득조절 성장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유토피안 드림이 아니라 예. 축적된 경험에 근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조금 현실과 괴리되어 있지 않나 보고요. 또 하나는 어제 안에서는 그럼 어떤 점이 좀 현실과 괴리됐다고 보세요, 의원님? 아니, 난 제도 그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공수처 같은 거는 검찰 개혁에 관한 뭐 주변적인 거죠. 검찰 개혁은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뭐 선진국처럼 무슨 기소와 뭐 그 수사를 좀 각자 분리하고 또 무슨 기소 배심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건데 그건 다 없어져 버렸고 뭐 공수처 하나 벌렁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뭐 개혁과는 약하다. 네, 요거 하나로는 검찰 개혁 약하다. 거 그냥 딱 실패하니까 이거가 다 내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상돈 의원께서 그러니까 어제 법안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의견이시고 이런 제도를 갖다가 그렇게 패스트트랙 같은 데에다가 무리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29명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 지금 9명이 반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9명 안에 이상돈 의원 이름은 없었거든요. 제가 확인할 때는. 아니 근데 저한테 바른미래당 내부를 물어보는 것은 이거 저한테 교섭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사실은 사실상의 활동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나는 그 관심이 없어요. 네. 나한테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소속만 바른미래당.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으로 또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그러시고. 네. 그러면 지금 10시에 아무튼 이 안을 가지고 의총이 열린다는데 그럼 그 당 안에서는 통과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 분위기를 그건 되게 내가 그 당 안의 분위기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큰 변화를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저는 유승민 의원이 말한 게 일리가 있어요. 이게 선거제도를 확 바꾸는 것은 개헌 다음으로 이게 굉장히 정치도에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은 국회에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어떤 총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좀 무리한다고 보고. 자, 그 부분에서 잠깐 의원님. 네네. 그 부분이 지금 핵심이더라고요. 당원 당규에 보니까 법안 안건의 경우에는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요. 통과가 되는 거고. 그런데요. 일반 그 안건은 당규는 2분의 1. 바른미래당 얘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 예, 예.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난 관심이 없어요. 아, 자꾸 관심 없다고. 아니 근데 의원님 그 당 소속이시니까 당원 당규에 대해서 당원 소속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나 참.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예, 저한테 예. 고소방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딴 사람한테 의원님 물어봐야지. 바른미래당 소속이시건 평론가건 기자건 한국당 소속이건 이 당원 당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분의 1이 맞다고 보세요. 당원 당규 들어보지 않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예 보지도 않으셨어요? 네. 바른미래당 법적으로 소속은 맞으시죠? 근데 관심이 없다니까 그러네. 아니 근데 국민들은 지금 이상돈 의원을 국민의 대표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국민의 국민들은 알고 바른미래당- 계시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예, 저한테 예. 교섭반 PD한테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바른미래당 내부에는 나한테 묻지 말라. 알겠습니다. 나는 당에 모른다.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그 입장. 네, 그렇죠. 저 인정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들 돌아가는 걸 볼 때 의원으로서 보시기 바른미래당 소속은 나는 소속이지만 소속이 아니다 지금 그러셨으니까 그럼 의원인 건 맞으시죠? 국회의원이시죠? 네. 예. 국회의원으로서 보시기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상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전체 상황은. 예, 저는 뭐 올라가더라도 예.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330일 가지 않겠습니까? 예, 330일. 그러면 내년 며칠 됩니까? 총선 전에는 뭐 된다고 해요. 예, 예. 3월 10일 법안 통과되고 그걸로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아, 지금 여름쯤 국회가 통과돼야만 예. 내년 4월 총선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알고서 예. 면피용으로 합의해서 우리는 노력했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 주 안에 합의가 돼서 패스트 트랙에 올리면 330일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총선 전에 이게 될 수 있다 이거였는데 골든타임이다 했는데 법안 통과가 그렇게 되면 그때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본회의 통과하는 것도 누가 보장합니까? 본회의까지만 올라가는 거지 본회의 안에서 이게 뭐 본회의에서 150명이 예.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예. 한국당 전체 반대하고 예. 바른미래당 절반 반대하고 무소속 반대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기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너무 늦었어요 이게. 너무 늦었다. 30일. 내년 4월에 예. 총선하면은 선거제도 하면 그냥 여름쯤은 그 국회가 법을 통과해서 그 예.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공천도 하고 각 당의 준비할 거 아닙니까요? 예.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330일 계산상으로는 착착 진행이 되면 총선 전까지 뭐 통과가 될 수 있다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하지만 그거 어떻게 시행합니까? 본회의에서 시행을 표결이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결시킬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까지만 담보하는 거지 그 후 상황에 대해서는 담보하는 게 아니기 모르는 때문에. 거죠. 그렇게 패스트트랙은 예. 일종의 극약 처방입니다. 이걸 함부로 쓰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안 될 거라고 좀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예측하고 계시고 지금 뭐 바른미래당 얘기는 나한테 묻지 말아라 하셨지만 우리 이상돈 의원은 바른미래당 의원이시기 전에 또 워낙 저희랑 정치평론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습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 안건 때문에 결국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계 개편으로 급속하게 이 정치권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뭐 쉽게 어느 쪽에서 금방 탈당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예.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도 했지만은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분당했는 나가는 의원들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고 나갈 의원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당의 돈 연말까지는 재산 다 버리고 맨몸으로 그렇죠. 나가기가 쉽지 않다. 네, 이미 그 경우가 이건 지금 무주공산처럼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 연말 연시까지는 그대로 가지 뭐 쉽게 탈당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예. 과연 그런 이렇게 지리멸만한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바른미래당이 치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죠. 네. 총선 전에는 깨지기가 쉬운데 문제는 누가 먼저 나가느냐 그거군요. 우리는 못 나간다. 나가도 그렇죠. 상대가 나가. 그런 싸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싸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게 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뭐. 예.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에 뭐 3.5%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또 요 싸움이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는 손학규 대표 말씀도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물러가면 누가 당대표할 거냐? 네. 거기에 대한 답도 없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다시 오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또 당 안에서 나오던데. 거기는 뭐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철수 의원이 다시 나와서 당을 간다는 것은 다른 의원들이 다 탈당하고 비례대표 의원 13명 남아있으니까 정당 보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가지고서 뭐 자기 개인 정치에서 사당하겠다는 것이 그게 정치 세력이 됩니까? 그게? 뭐 그런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이상돈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소속이긴 합니다만 바른미래당을 갖다가 앞에 붙이는 것조차 좀 불쾌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당 안의 얘기는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이 저간의 사정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한 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탈당하시죠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 의원님. 내가 왜 탈당을 합니까? 내 잘못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지난번에 합당이 불법적으로 한 거잖아요. 완전히. 사실은 비례대표시기 때문에 당목만 안 들었지 불법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세상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탈당을 하시면 의원직 상실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명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제명도 못 시키잖아요. 저 정당은. 제명을 안 하더라고요. 제명을 못 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의원 하나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 당에. 그래서라고 보시는 그런 사정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 알겠습니다. 예, 저간의 사정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돈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